우리의 수익을 책임지는 박병주 이사님과 오늘장의 투자 전략, 그리고 오늘 공략해볼 종목 찾아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업이사 박병주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이슈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부터 만나볼 텐데요. 이 세계 1위 연기금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의 한국 주식 투자 규모가 1년 동안 무려 4조 원이 축소됐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반도체랑 자동차 쪽은 오히려 추가 매수에 나섰다고 하는데 네. 이 내용 어떤 이슈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사님.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제 4조 원 규모가 이제 금액으로 줄어든 거죠. 이제 왜 그러냐면 작년에 그 사이에 우리 증시가 빠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좋은 주식은 또 매수했다는 건데, 자, 그런데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 펀드죠. 근데 우리나라 이제 평가액이 이제 감소가 됐다는데, 근데 규모가 전 세계 1등입니다. 2,713조로서 전 세계 규모 1등이고요.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 연기금 같은 경우는 1,212조로서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기금이 되겠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에서 이제 셀트리온을 팔았어요. 셀트리온을 2013년경에 굉장히 싸게 들어왔거든요. 네. 엄청 수익이 났었죠. 그러면서 좀 줄어든 게 있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현대차 지분을 증가했습니다. 현대차를 증가하다니 관세 때문에 혼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처럼 크게 운용하는 자금은 우리나라 경제를 좋게 보이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양대추가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경제를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한국 동학개미 여러분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사님,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1,410만이고 그 안에서 566만 명이 삼성전자를 보유 네, 중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구간의 이 솔직한 진단이 궁금해요. 어제는 네네. 보합권에서 마감했잖아요. 차트 네. 한번 봐주세요, 이사님. 제가 그러면 우리 500만 이상의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희망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네. 이제 어제 미국 주식 어제 반도체가 급등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삼성전자하고 쌍벽을 이루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회사가 어제 미국 반도체 관련 주에서 제일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셌습니다. 엔비디아보다 더 셌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기울기가 가지 않는가라고 보는데 지금 차트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121선, 자, 경기선이죠. 수급선, 61선. 61선이라는 거, 수급선이라는 거 뭡니까? 매도하고 매수의 싸움이에요. 자, 매수가 서로 싸울 때 각도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여기는 매수가 위기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 이거 쭉 보면은 제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제가 이렇게 딱 집어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집어 드리면 자, 이런 형태가 자, 해석을 해 드릴게요. 보시면 오랫동안 어려운 상태에서 만들면 골든 크로스죠. 많이 빠지고 만들면 깊게 빠지고 만들면 다 올라가죠. 깊게 빠지고 만들면 다 올라가죠. 여기서도 깊게 빠졌거든요. 요 사례하고 비슷합니다. 크게 빠졌죠? 올라가죠? 크게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중요한 파동이 뭐냐면 자, A, B, C 주가가 빠질 때는 이렇게 A, B, C인데 여기 C 파동은 특히 충격 파동이라 해가지고 강하게 빠지면서 바닥에서 삼성전자가 최고로 안 좋은 주식이야. 그런 소문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뒤진다. SK 하이닉스한테 반도체 이번에 매출액이 줄어들었다. 그런 기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악재가 반영될 때가 C파동, 충격파동, 바닥권에서 그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그 파동상 본다면 ABC가 끝났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서 있고요. 제가 이제 강조드렸다시피 올해 10월 달 가면 컴퓨터 안에 AI, 즉 온 디바이스 AI가 들어가는 윈도우 12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램 자체가 4배에서 8배로 증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장 수혜를 입습니까? 삼성전자잖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거기에 독보적인 1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숨어있는 호재도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 산업도 지금 잘 되고 있다 그런 얘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운드리가 흑자만 된다면 많이 가겠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가들 잘하고 계십니다. 엔비디아 파셔가지고
3년간 매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사님은 여전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었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에서는 그래서 이어서 한미반도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한미반도체 두 아들에게 726억 원 규모 주식 증여했죠. 저점 신호일까라고 물음표 남겨줬고요. 한미반도체 회장이 이제 두 아들에게 지분을 증여하기로 한 소식에 이틀 전에 상당히 급등 마감을 했는데 어제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요새 한미반도체가 좀 시끄럽습니다. 네. 그렇죠. SK 하이닉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또 요게 중요합니다.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중요한데, 자, 우리 그 한미반도체 우리 곽동신 회장님께서 아드님들한테 증여를 했습니다. 금액도 7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봤더니 증여세 감소.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가가 예전에 뭐 19만 원 넘었을 때 증여를 하면 세금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그래 왜냐면 증여세는 50% 이상이 네. 나와요. 또 금액이 커질수록 누적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면 절세 전략으로 했지 않는가. 하필이면 왜 하느냐. 그래서 한미반도체 주주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비쌀 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현재 T10온도 이거는 뭐 HBM 그 3 더군다나 HBM4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가 됩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미 반도체만 믿을 수가 없다. 같이 동고동락해서 고생을 해왔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 혼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한화 세미텍하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같이 고생하면서 HBM을 키웠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SK 한미반도 입장에서 상당히 좀 억울하고 좀 분통 터질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SK 그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또 계약을 튼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끄러운 내용인데 제가 본다면 뭐 결국은 두 회사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겠지만 그 이론적인 터진 뒤로 지금 두 회사 주가는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한미반도체에 관한 이슈까지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저희가 기존에 담고 있던 종목 지금 시점의 후속 전략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 16일에 매수했던 STI고요. 어제장에서 1차 목표가 21,800원 달성을 했고 수익률은 15.4%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제 목표가 터치했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STI를 좀 체크해 보려고 해요. 저희가 2차 목표가를 23,500원으로 잡아봤었거든요. 그대로 2차까지 좀 홀딩해 보면 될까요, 이사님? 자, STI를 저희가 그 4월 그 14일 날, 4월 14일이면 여기 근처에서 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매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미국 반도체도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STI를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는 이익 모멘텀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급격하게 좋아지고요. 제가 좀 더 깊게 리서치를 해보니까 2027년 가면 영업이익이 1,000억대도 나온다. 지금 시가총액이 3,000억대거든요. 그러면 1,000억대 나오면 시가총액이 1조도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낮은 이슈인데 이 종목의 여기서 이동평균선 특징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삼성전자처럼 61선이 121선을 뚫었잖아요. 그리고 네. 여기서 바닥을 찍고 61선을 또 재차 뚫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요. 2차 목표가는 23,500원 말씀드리겠고 제가 또 숨어있는 비밀이 또 있습니다. 제 시간 관계상 그냥 멘트만 하겠는데 월봉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들은 제가 오늘 또 무료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TI 실적도 좋고 차트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상승 여력이 풍부하다라고 진단을 해주셨고요. 2차 목표가 23,500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장에서 공략해볼 기업도 알아볼 시간입니다. 이사님, 오늘도 종목이 너무 기대가 되는데 저희 어느 쪽 봐야 될까요? 바로 우진이 되겠습니다. 아, 원전주네요. 자, 원전이 어젯밤에 갑자기 좋은 소식이 터졌습니다. 저희가 또 원전 관련주를 또 미리 사놨잖아요. 맞아요. 한전 KPS, 한전 기술. 그래 보니까 왠지 좋아 보여서 미리 저희들이 이번 주에 집중적으로 편입을 했는데 자, 우진도 중요한 원전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저희들은 항상 볼 때 종목의 실적을 보는 거예요. 매출액이 1,407억이죠. 요 정도 되면 중견 기업이 되겠고 자, 영업이익이 161억으로서 영업이익률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1.5%가 나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167억으로서 순이익률이 매출액 대비 한 12.5% 정도 나오게 되겠죠.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고요. 자, 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부분에서 독점이에요. 자, 4대 계측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어봉 위치 전송기 독점이죠. 자, 그 다음에 AJTC 이거 독점입니다. 노내 핵 계측기. 그 다음에 냉과 온도 제어 센서. 이 부분은 전 세계에서 독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어제 그 밤에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프랑스 전력공사에서 이번에 체코하고 한국의 한수원하고 계약 체결한 것은 반독점이 위배된다라고 체코 법원에다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어제 체코 반독점 그 법원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 프랑스 전력공사 하는 것은 기각을 시켜버렸어요. 말 안 들어줄게. 그래서 한수원 편을 들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지금 그 나쁜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올해 1월 달에 모든 부분이 끝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본계약서가 거의 임박이 되고 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네. 한전기술하고 한전 KPS를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맞아요. 더군다나 우진도 지금 가격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렸었는데 그렇다면 체코 원전 24조 규모 수준은 굉장히 청신호가 될 것이고요. 자, 5월 달에 이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거기에 수혜가 될 예정이 바로 우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간밤에 또 긍정적인 호재가 나왔고 이 체코 원전 수주도 이제 어느 정도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원전주 그 안에서 오늘은 우진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럼 차트도 한번 봐주시죠. 네, 가격을 저희들 항상 이렇게 가격이 낮은 가격이 있습니다. 이 월봉이에요. 그걸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저희들은 높은 가격에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일봉에서도 쌍바닥입니다. 자, 외바닥, 자, 그렇게 하고요. 정별이죠. 60과 120이 정배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지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가격 바로 들어갈까요? 네. 네. 매수가 범위는 이제 미국 증시가 오늘 높게 끝났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7,600원에서 7,610원 매수가 범위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7% 이익권이 8,1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5% 이익권인 8,750원 손절가는 5,8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력 상품인 우진 1차 목표가는 8,150원이었고요. 달성했을 시의 2차 목표가는 8,75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800원을 제시해줬습니다. 기사님, 이제 두 번째 기업도 만나볼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어느 기업 봐야 될까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또 증권주를 들고 왔습니다. 대신증권입니다. 아마 박병주 매니저만 지속적으로 증권주를 강조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남들이 보지 않는 거를 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주식은 돌보는 거죠. 자, 그러면 대신증권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한번. 자, 보도록 할까요? 대신증권 주요 포인트는 역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대신증권이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신증권 리서치를 안 하고 있어요. 네이버를 뒤져보더라도 이 회사에 대한 그 리서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반갑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보지 않을 때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야 주가가 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8,819억입니다. 다시 한번 시가총액이 8,819억이죠. 자, 영업이익이 1조 1,373억입니다. 1,373억, 순이익이 2,100억입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펄을 20배 준다.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일까요? 4조죠? 20배니까 순이익이 20배잖아요. 4조가 아니라 뭡니까? 2조 4천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펄을 10배 준다. 그러면 1조 2천억이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8,800억이니까 굉장히 쌉니다. 자, 중요한 또 있습니다. 시가 배당률이 7에서 7.5%입니다. 그러면 국내 국채를 사놓으면 약 한 2.6%이기 때문에 국내 국채 수익보다 2.6배의 수익을 가져다 주고요. 그리고 미국 국채보다도 약 한 1.7배의 수익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배당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국채는 사면은 10년 동안 원금을 묻어두고 이자만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놓으면 배당을 1년에 2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수율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대신증권은 믿을 만한 회사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측면 유리하기 때문에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아마 군침을 흘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상법 개정안 통과,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 어제 보니 네. 민주당에서 또 그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했는데, 자, 그래서 코스피 5천에 대한 저는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이 요즘 계속해서 증권주를 가져와주고 계시네요. 저희 오늘은 그 안에서 대신증권을 편입해 보도록 하겠고요. 차트도 한번 자세하게 봐주세요, 이사님. 자, 대신증권, 이게 제가 이제 오랜만에 들고 왔는데요.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20주죠. 그리고 60주. 60주가 각도를 받치면서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 개가 붙었죠? 요거를 뭐라 하냐면 20에서 60주 N자 패턴입니다. 요런 N자 패턴에서 주가가 여기를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자, 그동안에 우리는 증권주에서 무겁다, 이건 무거우니까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안 될 거야라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증권주는 미국 증시가 빠질 때도 계속 강하게 오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결국은 어떤 대세적인 흐름이 좀 우리 증시를 좋게 보고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 N자 패턴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주가 조용히 요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차트상으로도 충분히 진입할 만한 구간이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사님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자, 매수 가격을 이제 미국 증시가 높이 끝났기 때문에 가격이 높이 떠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참으셔야 됩니다. 기다려가지고 오늘 오전 11시까지 기다려 보시고요. 자, 매수가 범위는 17,390원에서 17,400원 말씀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18,600원, 2차는 2만 원, 15% 이권이고요. 손절가는 1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1차 목표가는 18,600원이었고요. 달성했을 시에 2차는 2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 15,000원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STI의 월봉 차트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네. 또 저희 어제 이 STI뿐만이 아니라 슈프리마 그리고 DI도 목표가를 달성했거든요. 네. 이 기업들 지금 시점에서 전략 어떻게 가져가 봐야 될지 궁금한데 네. 더 많은 이야기는 어디서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에 지금 시황이 오르니까 반도체도 목표가를 많이 달성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 8시 무료 방송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성신량의 이 종목을 지난번 고점 15,300원대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고점에서 매도 신호까지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점 신호를 또 드렸는데, 장중에 가격을 정확하게 바꾸자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 N 들어가셔가지고 MBN 골드 박병주 무료 주식 밴드에서 검색하시고 글자가 뜨시면 터치하시면은 오늘 아침에 넥스트 트레이드 시간에 좋은 가격을 문자처럼 받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 8시 MBN 골드 박병주 무료 그 방송에서 아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못 드린 것을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항상 아쉬운데요. 더 많은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 박병주 매니저의 네이버 밴드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참고해 주시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굿모닝 오늘의 증시, 미국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한 번에 토파봤고요. 저희는 주말 동안 열심히 고민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매일경제TV와 함께 좋은 전략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